공부가 참 어려워요. 안다고 해서 마치는 것도 아니고 또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전공 공부는 안다고 마치지 못해요. 충분한 연습이 돼요. 구구단어 외운다고 5살짜리 아이가 구구단어 외운다고 해서 산수 문제 이렇게 연습 안 하면 맞출 수 없고, 한글 안다고 해서 받아쓰기 연습 안 하면 받침 다 틀려요. 이렇게요. 몇 번 연습이 필요한데, 자 보시죠. 학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단기 완성, 시험 공부하는 거다. 82쪽에 보면 제3자의 사례 문제는 하면 여기죠. 자, 110조 2항에 제3자의 사기 강박은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아기 또는 알 수 있는 유구하시는 경우 하나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야죠. 갑이라는 갑사장을 누가 그때 강박을 했죠? 을조포기가. 을조포기는 평택 역전파 부도목이야. 갑사장은 평택 역 앞에서 유흥업소에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협박을 해, 강박을 해. 갑사장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유흥업소를 헐갑에 양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영업자가 LPG 가스 2통 터진다는 거야. 알고나 있으래. 막내딸 안 들어오면 찾지 말래요. 옛날 내가 농담도 하면서 막내딸 안 들어오면 찾지 말아라. 흑산도가 있을 테니까. 옛날 막 인신매매 같은 게 막 20년 전에 많을 때 그랬더니 흑산도 출신 분이 계셨던 거 기분 나빠 죽겠대. 왜 흑산도니 해필이면? 아, 나 그래 죄송해갖고 혼났어. 농담사 했다가 흑산도 그런 동네인 줄 아냐고. 아, 그래갖고 아주 민망해서 혼났어야죠. 응? 흑산도 가봤어요, 정말. 흑산도 홍도 옛날 애들도 한번 가봤는데, 흑산도 거기 생각보다 멀어요. 멀기도 하지만, 좋더라고요. 좋는데,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흑산도 도착했더니 한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자의 그 흑산도 아가씨, 그 노래만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 노래가. 흑산도, 그 노래만 하루 종일 들었어요, 이렇게. 가볼만 하더라고요. 멀어서 그렇지, 홍도랑. 갑사장을 사기강박했어. 너 용업 싸게 넘기지 않으면 사람 잡는다. 누가 넘기라는 거야? 자기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병사장한테. 컬과 넘기라는 거야. 사기강박은 을조폭이라고. 영업권, 양도 계약은 누구랑 맺으라는 거야? 병이랑 맺으라는 거야. 병이랑. 이랬을 때 사기강박 을조폭이를 우리는 제3자라고 부르고, 사기강박당 갑사장을 우린 표의자라 부르고, 얘를 뭐라 불러요? 얘를 상대방이라고 불러. 사기강박은 을이하고 계약은 병과 맺은 사건. 자, 이것이 1년 전 얘기야. 그래서 영업권 헐갑에 넘겼어. 강박에 못 이겨서. 갑사장이 1년 만에 너무나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내가 마저 죽는 한 있더라도 내가 취소하려고 그래요. 나 1년 전에 영업권 양도한 것은 을조폭의 강박에 못 이겨서 맺은 게 따라서 취소한다라고 취소하려고 그래요. 병한테 쫓아가서 니케하고 취소하려고 그래요. 이때 갑사는 병한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어떤 질문 맞는 거예요? 을조폭에 강박하는 바람에 병한테 가서 영업 양도 양수결 헐가 맺은 것을 이제라도 쫓아가서 갑은 병한테 이 영업권 양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어느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둘 다 틀렸어. 둘 다 틀렸어요.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는 몰랐다. 선의, and,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그때는 억울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 거예요?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이때는 취소할 수 없어요.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취소할 수는 없고, 다만 얘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이 경우에 악이 알고 있었어. 악이 알았거나 또는 오할 또는 유과실, 이 경우에 한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는 거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 다 틀린 질문이야. 이렇게요. 다만 이런 일 봤을 때 상대방 병의 선의 무과실은 이건 추정해 주는 거야. 추정하는 거예요. 상대방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이 모든 것에 입증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갑이 지는 거예요. 판사는 1년 전에 영화 양도할 때 을족부가 협박했다는 사실을 병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던 증거 되겠습니다. 라고 갑이
답이 얘 아기 내지 유가시를 입증해내면 취소할 수 있지만 입증 못해내면 이걸 추정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 법조문에는 제3자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법조문에는. 근데 법조는 없지만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사기 강박당한 사람이 상대방 있는 경우는 상대 태도 다 달라지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아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있어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재단법이 설패기. 얘 협박했어. 갑사장, 내 영어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응? 사람 잡는다. 무서워서 나 소유권을 포기한다. 영어권을 포기한다. 우리 권리의 포기 없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때는 이걸 했을 때는 이때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죠. 언제나 취소하더라도 거래한 자 해칠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지는 거야.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를 이루어졌을 때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지만 3자의 사기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를 되기 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모의고사 안 봤죠? 모의고사 이거 나왔죠 이거? 기억 안 나? 보고 나서 기억 안 나? 이 정답인데 이게? 그래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우리 머리가 애들 때 머리가 아닌 거를. 근데 이 시험은 나이를 봐주질 않아. 모든 시험에는 가산점 제도 좀 있거든요. 내가 요번에 그 당선인한테 이 성인들 상대로 보는 건 나이를 고려해야 된다. 가산점 제도 도입해야 된다. 50대 이상 플러스 5점, 60대 6점, 플러스 6점, 40대 4점 이렇게 좀 줘야 되지 않냐. 이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2배, 3배 시간이 걸려 2배, 3배 힘이 들어요. 네. 기억력, 감퇴, 예전 같지가 않아 머리가. 근데 나는 이해를 해요. 저도 제 젊을 때 하실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 아니 어저께 한 얘기를 왜 기억을 못해?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됐어. 막 그게 2번, 3번 한 얘기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어떤 땐 누가 전화번호를 물어봐. 신호등에서 누굴 만났어요. 신호등에서 동창을 넓은 신호등에 서로 만났는데 지도 바쁘고 나도 바쁜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뭐 얘기할 틈이 없잖아. 전화번호나 일단 달래 빨리 전화번호나 얼른 다 전화번호 묻는 거야.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내 전화번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갖고 좀 뭐뭐 대다 전화번호 됐어요. 대고 와서 길고 왔는데 찝찝한 거야. 내 전화번호가 아닌 거야 그게. 내가 자주 전화 걸던 친구 전화번호인 거야. 얼떨결에 그걸 된 거야. 자주 걸던 데를. 근데 그 친구 전화해서 웬 사람이 전화와서 나 찾으면 내 전화번호 알려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차번호도 기억이 안 나. 어떤 차번호도. 어떻게 차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우리 차번호 이렇게 유심히 보지 자기 차번호 유심히 보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 얘기예요. 한 몇 년 된 얘기인데 어딜 갔다 오다가 늦은 시간 새벽 2시, 3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커피라도 마시려고 죽전 휴게소에 이제 차를 댔어. 잘 됐어요. 커피 마시고 왔는데 차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 넓은 바닥에서. 차들이 많아 그날 주말인데. 내 차 모델은 알잖아요. 차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어디쯤 됐는지 기억이 전혀 없는 거야.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막. 응?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면 차번호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하나씩 모델을 보고요. 차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 데서 기억하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또 요즘 밤엔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뭔가 싶은 거야. 얼마나 쪽팔린지 내가 아주. 차 타는데 한 15분 걸렸나 봐. 그러니 공부는 오죽하겠어. 공부는. 그러니까 저도 참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미 알았던 지식은 문제가 안 돼요. 새로운 지식을 입력을 못해 얘가. 저도 예를 들면 민법에 관련되는 거, 법에 관련되는 거 어디 개정됐다 그러면 한 번 들으면 쏙 들어가 그게. 근데 새로운 거. 컴퓨터에 좀 만지면 편집도 해야 되고 삭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오류 붙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맨날 애들한테 물어봐.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애들이 기가 막힌가 봐.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또 물어.
그럼 이제 기억해야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기억해야지. 다음에 하려고 하면 또 기억이 안 나. 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야. 할 때마다. 그러니 이게 새로운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머리 구조가 나이가 든다는 새로운 지식을 입력시키기 참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봐주지 않을까? 반복해야 돼. 나이만큼 반복, 나이만큼. 반복하려면 점점 공부할수록 양을 늘린다, 줄인다. 줄여야 돼. 줄이지 않고서는 반복이 안 돼요. 점점 막 양을 늘리는 분이 있어. 점점. 야중에서 감당 못하니까 9월달 가서 근데 멘붕에 빠지는 거야.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시험에 갖고 올 때 뭘 정리해야 되는데 하도 방만하니까 심화 때 들었던 거, 뭐 기본에 들었던 거, 문제 풀었던 거, 모의고사 자료만 잔뜩 있는 거야.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럼 오히려 공부가 안 되니까 또 방황을 해. 청소년처럼. 시험에 갖고 올 때 가방 들고 학원 가방도 많이 안 잡혀. 이 독서실 가야지. 독서실 가도 많이 안 잡혀. 그럼 또 집으로 가야지. 집에도 공부가 안 돼. 한번 이 마음이 한번 불안감이 수습되고 뭘 해야 될지 몰라버리면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야. 공부가 더 안 돼, 오히려. 뭘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양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선생님의 믿음이 없는 거야. 응? 이것도 나을 것 같아, 저것도 나을 것 같아. 이러는 거야. 버릴 건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공법이고 민법이고 할 수가 없어요. 버려. 우리 9점 맞아야 되는 시험 아니에요. 응? 버리고 몇 번이 반복하면 돼요. 자, 이제 쉽게 나면 요거고, 두 번째 이제 판례를 볼게요. 어렵게 나면 이거고. 이제 판례가 나오면 이제 75점, 80점짜리 문제 되는 거고. 자, 우리 교재 어딜 보시냐. 83조 핵심을 봐보세요, 핵심. 핵심에서 1번, 2번은 내가 설명드린 거, 3번, 4번을 설명드려요. 3번, 4번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대형 판례가 다시 그림을 볼게요. 3번, 4번 얘기해 볼게. 얘 상대방이야. 얘가 누구냐? 상대방의 대리인이야, 대리인. 대리권 줬어. 내가 대리권 줄 테니까 대리인심 가서 어쨌든 이 영어권을 양도받게 만들어라. 어쨌든 대리권 줄 테니까 대리권 준 거야. 가서 얘가 이제 상대방의 대리인인데 얘가 얘를 강박한 거야. 너 영어 싸게 안 넘기면 사람 잡는다. 상대방 대리인이 또는 기망한 거야. 거짓말 시켰어.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 효과는 누가 받는 거야? 계약을 이렇게 맺히면 효과는 얘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얘가 1년 만에 와서 나 1년 전에 너의 대리인 을한테 사기당해서 너의 대리인 을한테 강박당해서 맺은 양도계약에 따라서 취소한다. 이 본인이잖아. 대리권 중 본인이잖아. 취소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때 대리권 중 상대방이 나는 몰랐다. 선이 그리고 뭐가 있어? 나는 대리권 줬지만 나의 대리인이 너를 강박한 건지 나의 대리인이 너를 기망해서 맺은 계약이 몰랐다. 몰랐던 선이 뭐가 싫어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언제나 취소가 가능해요. 자, 항상 우리 대리가 등장하면 대리권 준 사람이에요. 대리권 준 사람과 대리인은 항상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동일인. 나의 대리인 사기 강박한 것을 대리권 준 본인이 몰랐다고 선이라고 보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비록 상대방 병이 선이 무과시였더라도 갑은 언제나 취소했다. 대리 사강받았을 때 본인이 선이라고 보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말은 어떻게 보세요? 이때 상대 대리인은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요게 어려워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표현해요. 이 제3자에 해당해버리면 법정상한 제3자에 해당돼버리면 상대방의 선이 무과시라면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 악이 있던 유과신 때만 취소할 수 있고 이게 나눠져야 되는 거야. 법칙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상대방 대리는 100조 이하만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권 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시였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때 해당하지 않는다 표현해요. 그런데 얘가 누구냐? 이번엔 을이 대리인이 아니라 부장이야, 부장. 을부장, 자재부장이야. 이런 애들 얘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피용인이라고 부르는 거, 피용인. 그럼 여기가 사장이에요. 월급 주는 고용인이에요, 고용인. 병사장이 그래요. 을 불러서 을부장 불러 을부장 딴에서 알아보래요. 왜요? 그랬더니 얘랑 나쁜 계약 못 맺으면 어차피 우리는 망해. 그러니까 딴 데 알아보래요. 을부장이 그 말 듣고 그날 밤에 가스통 2통 들고 담을 넘었어요. LP통 2통 들고 이판사판이야. 너 병사장과 나쁜 계약 맺지 않으면 사람 잡는다 그리 하러라. 협박에 계약을 맺었어.
혈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협박한 애가 얘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부하 직원이야. 나 한 달 전에 나쁜 계약 맺은 것은 네 부하 직원 을 부장의 협박 모두 맺은 계약 따라서 취소한다. 취소하려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상대방의 피용인은 상대 부하 직원 월급 받고 일하는 부하 직원 피용인은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 방식이 어려워요. 해당되기 때문에 설사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상대 병사장이 나는 몰라다 선이 무과실하면 그땐 취소할 수 없고 상대 시켰어. 을부장 다음 넘어 협박해야 돼. 이 나쁜 게 맺어야 돼. 상대방이 악이 또는 유과실 때는 취소할 수 있고 이 법칙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이때는 상대방 병사장이 그렇지만 난 몰랐다. 내 부하직원 협박이 몰라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 때는 이때는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시켰어. 악이 또는 유과실 때 이때는 취소할 수 나눠지는 거야. 법칙을 그대로 적용받는 거야. 법칙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제3자에 해당한다. 대리는요, 이 법칙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결론. 상대방의 대리인이 협박한 것은, 사기친 것은 112항에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권 중 상대 병이 선의 무과실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월급 받고 있는 부하 직원이 사기당한 것은 112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사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상대 병사장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고 악이 또 유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는 거다. 3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는 꼭 좀 기억하셔. 옆에다 적어놓으셔. 3번 옆에다가 3번. 불안해 죽겠네. 3번 A가 협박한 A가 상대 의뢰 대리인이라면 갑은 언제든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서 취소할 수 있다. 옆에다 가르고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X. 4번 A가 사기당박한 A가 상대 을과 동일시할 수 없는 피용인이나 부하직원 월급 받고 일하는 부하직원이라면 사기당박한 갑은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시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얘는 3자에 해당한다. 표현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연습하셔야 돼.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에서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서 보면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 발신주의. 의사표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도달시에.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시에 발신만 시켜도 발신 예를 택한 것이 6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만 기억하자. 우리 시험에 2가지가 있어요. 여기 87쪽에 2번에 체크 거기 있어요. 핵심에. 다른 건 시험법이 아니잖아. 530일 격지자 간에는 계약 성립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격지자 간에는 청약이 발신주의예요? 승낙이 발신주의예요? 승낙. 청약이 아니라 승낙. 승낙은 발했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이 발신을 택했고요. 3번에 또 있어요. 무건대리인의 상대방 전에 본인 확답은 발했을 때 발신이 이제 추인한다, 추인하지 않겠다를 발했을 때 발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무건대리 상대방 전에 본인 확답은 발했을 때 이 2가지는 발신주의야. 혹시나 싶어서 이 2가지 말고는 없어요. 다 도달주의 민법. 우리 시험법이 들은 거는. 그 다음에 자 넘기시면 88쪽에 4번 도달주의 효과. 요것만 한번 읽으면 되죠. 어려운 파트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말로 한번 해보면 지난번에 다 정리했어요. 대원팔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일간신문을 통해서 공고한 것은 국민에게 시민에게 일반적으로 도달로 본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개별 통보라 개별 통보. 국가가 지자체가 일간적으로 공고한 것은 도달로 볼 수 없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 일반 우편은 나에게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 도달로 추정한다. 추정할 수 없다. 추정할 수 없다. 등급편이나 내용 증명 보낸 것은 반송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도달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표의자가 말한 사람이 발신 후, 발신 후 도달 전에 도달 전에 말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능력 상실하더라도 도달된 의사표 효력에 영향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기요. 여기만 읽어보시고 다만 그때 제가 안 본 것이 뭐가 있냐면 나올 만한 게 의사표 수용 능력. 자 보세요.
우리 교재 89쪽에 있어요. 의사표시의 수용 능력. 그러면 의사 수용 능력이라는 말 뜻이 뭐냐? 한마디로 사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으면 수용 능력이 있다 불러.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수용 능력이 없다 불러요. 말귀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라 불러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을. 우리는 수용 원칙에서 누가 같은 단계 능력이냐 하면 행위 능력과 같은 단계 능력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는 이꼴 뭐다? 수용 무능력자야. 그러면 제한 능력자 누가 있어요? 같은 개념이야. 같은 개념. 미성년자. 법원부터 선고를 한정, 금세 선고 받은 사람. 말귀 못 듣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 법조문에 어떻게 있나 보세요. 112조 한번 읽어볼게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라면 법원에서 선고받은 사람이라면 의사표시자는 누구야? 표의자는 그 도달을 대항할 수 없다. 받은 사람이 수용 무효자일 때는 도달을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가 뭐죠? 받은 애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한테는요, 도달을 표의자는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수령 무효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응? 자, 전화 걸었어요. 동거하는 가족에게 전달해도 도달로 본다 보지 않는다. 우리 판례가 본다. 그래 여러분들이 등기표 놨을 때 가족한테 주잖아요. 응? 홍아무 계시 댁이죠? 예, 맞습니다. 계신가요? 아닌데요? 가족이십니까? 가족한테 주잖아. 가족한테 전달해도 도달로 파. 그때 받는 애가 미성년자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근데 김 사장한테 전화 걸었어. 이 인간이 핸드폰 안 받아. 의사표할 일이 생겼는데 고의로 내 연락을 피해. 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어.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누가 받아. 김아무개서 사장 댁이죠? 예, 맞습니다. 계신가요? 안 계신데 그러면 본인과 관계 어떻게 되시는데 저희 아버님인데요? 그러면 그것도 전달해도 돼요. 잘 들어. 네 아버지 들어오면 언제까지 연락하지 않으면 이 대리점계약을 해제해버리고 나머지 물품 때문에 다 압류들한다고 전해라. 라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해제한단 말도 안 하고 거래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들은 뭐부터 물어야 돼요? 나이부터 너 몇 살이니? 물어야 돼요. 19인데요. 생일 넘었니? 안 넘었대. 그러면 안녕 하고 끊어야 돼. 더 이상 말하면 소용없어. 그렇잖아요. 대항하지 못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미성년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나는 주장할 수 없고 걔는 필요하다면 주장할 수 있고. 그 얘기죠. 그러나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부모가 전달받았어. 안 때에는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라고요? 그래요. 전라도 말로 뭐라고? 거시기. 이거 법조는 뻑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는. 한참 생각해야 돼. 그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는 것은 내가 입증해야 돼. 내가. 한참 어려운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법정 대리인이 도달 안 때는 그때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다 적으세요. 이게 수령 무효자 제도야 이게.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적으세요. 수령 무능력자 제도에 적용이 없어. 받은 사람 미성년자가 먹은 필요 없어. 여기 때문에 다 도달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라도. 첫째, 공시송달을 통한 의사표시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며칠만 지나면 14일만 지나면 다 도달 보는 거야. 미성년자가 먹은 공시송달 제도. 두 번째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누구한테 도달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없는 단독의 말 뜻이 뭐예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누구한테 전달하지 않아도 표를 발사하는 게 없는 의사표시잖아. 이 두 가지 제도에는 수령무효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필수 아무것도 아니야. 자, 대리 좀 바빠요. 진도 때문에. 자, 대리는 작년에 3문제 나왔는데 보통 보다 보면 한 해는
두 문제, 한 해는 세 문제 이렇게 번갈아 나와요. 이렇게요. 엇갈려 나와요. 두세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나오든 세 문제 나오든 대리는 범위가 엄청 넓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 끝날 무렵에 수험생분들한테 민법 전체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짜증나는 어디입니까? 다 대리를 꼽아요. 왜? 양이 많거든. 양이 많고 어려운 논리들이 많거든. 판례도 많고. 그렇지만 시험 문제 두 문제, 세 문제인데 우리는 몇 군데만 보자. 이 다섯 군데만 보자고 했잖아. 다섯 군데 어디예요? 별표 쳐가면서 봤잖아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이 파트 대리행에선 내가 현명주의 요즘 여기 물어요. 그 다음에 복대리 팍팍 찍어 보세요. 복대리 내가 표현대리는 진짜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는 심화를 밀었어요. 표현대리. 다섯 번째 계약의 무건대리. 여기만 보자. 여기만.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하니? 나올 수도 있지 물론. 그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교과서에는 하나도 못 빼는 거야. 1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고 7년에 한 번 나올 수 있지. 근데 별일이 없다면 여기서 나온다. 두세 문제가. 이렇게. 자, 대리 들어가면서 바로 어디를 피시냐면 95쪽을 펴보세요. 95쪽 피면 아무것도 없어요. 펴보세요. 자, 뭘 다시 한번 그리려면 대리에 이 교과서 이게 빠졌어. 대리에 3년 관계.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죠. 용어부터. 자, 대리에서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온다. 자, 대리에서는 항상 본인이 등장하고 누가 등장하지? 이어서 대리인이 등장하고 이어서 누가 등장해요? 상대방. 이 상대방을 우리 법조문에는 제가 대리관한 법조문이 많다 그랬잖아요. 114조부터 136조까지 23개 법조문이 있는 게 대리 파트야. 그 대리는 다른 시험이요. 이 민법 총칙이 우리는 10문제 나오지만 30문제, 40문제 나오는 데서는 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리가. 주택관리사 공부하신 분들은 매우 총칙 문제가 한 20문제 나오는데 그분들은 대리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4문제, 5문제씩 나오거든요. 시험에 따라 다른 거야. 자, 상대방 우리 법적으로 뭐라 표현하고 있다? 제3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리에서 말하는 제3자란 누구만을 3자라 부른다?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만을 3자라 부르지. 또다시 거래한 전득자 이런 사람들 대리에서 3자 범위에 이런 애를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아. 얘만을 3자라 불러. 뭐랑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의사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란 갑을 너나 갑을 당사다. 너 말고는요. 병이건 정이건 무건 전득자건 누구건 다 3자잖아. 거기는. 너와 내가 아닌 건 다 3자잖아. 거기서는요. 근데 대리에서 말하는 3자란 누구만을 3자라 부른다? 대리인 거래한 상대방만을 3자라 부르지. 또다시 거래한 이런 사람들을 3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3자란 말을 쓰더라도 의사표에 말하는 제3자랑 대리에서 말하는 제3자가 다른 거야. 그렇죠? 용어가. 또 계약법에 가면 3자라고 한 게 3자는 누구예요? 수익자만을 3자로 또 부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전학적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게 같은 3자란 말을 쓰더라도 계약법에서 3자라는 게 3자란 수익자만을 의미하는 거고 대리에서 말하는 3자란 상대방만 의미하는 거고 의사표에 말하는 3자는 너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3자고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용어가.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 여기 나오죠. 이때 본인과 대리 의뢰 관계를 우리 뭐라 부른다? 이 둘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 우리 나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여러 가지 법률하는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대리행위. 근데 대리행위라는 말 속에는 꼭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대리 나가서 갑을 대신해서 뭐 했다다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 나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지만이 대리행위라 부르는 거야. 이 대리행위가 성립돼야지만 효과를 모두 직접 본인이 기록받는 거지. 대리 나가서 본인 이름이 대리는 지 이름으로 했어. 대리는 지 이름으로 한 건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 기속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대리행위라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뭐라 그래? 대리효과.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기억나시죠? 제일 중요한 단어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연습해 봤어요. 자, 첫 번째 논점으로 가야죠. 바로. 판례가 없는 부분 보지 말자. 판례가 있는 부분 보자.
97쪽에 3번에 대리권의 범위 제한. 별표 몇 개? 3개. 이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도 우리 대리 문제에서 나는 한 문제 내면 이거네요. 왜? 중경호 보는 우리들이, 앞으로 중경호 볼 사람들이, 무슨 계약의 무건대리, 표현대리, 그거는 법대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거지만, 우리 실무에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리 보면. 과연 대리권이 있다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 건가? 어떤 대리권이 제한받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첫째, 그 판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게 자주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나가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는가? 어디가 대리할 수 있겠는가? 거기 나와 있잖아. 첫째, 볼까요? 1번에 매매계약의 대리인은 그 권한의 부수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수령권도 갖는다. 뭐예요 이게? 매매한 대리권이 있다는 것은 능동 대리뿐 아니라 수동 대리권도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물론이요. 계약서 도장 씌울 수 있는 물론이요. 상대방이 주는 중도금, 잔대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대리? 수동 대리. 있다. 그래서 그 2번에 남은 얘기고요. 또 그다음 매매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대금 지급 시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매매한 대리권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을 대리인이 알아서 소멸. 대리권이 매매한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대리인이 이것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거나 이런 권한까지 있다 없다? 없다. 특별수권이 없는 한. 그렇죠? 또 아무리 매매한 대리권이 있더라도 매매 대금을 면제시켜주거나 매매 대금을 감액 깎아주는 것을 대리인이 알아서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더 적자면요. 부동산 매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어. 내 대신 네가 매수해달라. 네가 토지 잘 아니까 제주도에 있는 땅에서 용도 지은 거 다시 살펴보고 공법 잘 하니까 내 대신 5억원 매수해달라. 매수 대리권 줬어. 이 매수 대리권 받은 대리인은 이 부동산을 매수한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까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매수 대리권 줬어. 매수. 그래서 5억에 샀어. 나 미국 가 있었거든요. 사자마자 이틀 만에 누가 10억 준다 이거 팔아버린 거예요. 이거. 야 이틀 만에 5억 남았다. 야, 양도세 50% 내도 2억 5천 남았대. 매수하는 대리권 받은 대리인은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그 매도한 대리권까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맨날 이거 묻잖아. 맨날. 뭐 어렵지도 않다. 자, 그런 다음에 넘기시면 한 문제 먹고 들어가는 거야. 축하드려. 뭐 이거 틀린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거. 한 번만 들으면. 어려운 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 넘기시면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어디를 보시냐? 99쪽. 다 본 것들이에요. 도표, 별표 하나 쳐놨을 거예요.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권이 있는데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이 나가서 본 대신해서 본인의 재산관계를 얘기하면 재산관계 관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이란 말은 임의대리에서 발생한다? 법정대리에서 발생한다? 이 문제는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가 발생하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다는 게 다 법에 다 정해져 있어. 권한 불분명한 법정대리란 말은 없어요. 임의대리 수권행위 하면서 대리권 주면서 어디가 대리할 수 있다는 걸 정해주지 않아 버리면 대리권이 있지만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되는 거야. 임의대리에서 이게 문제 생겨. 임의대리에서. 여기서 문제 생기는 거죠. 법정대리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권리권 대리인도 본의 재산관계 관해서 재산의 보존행위는 어디까지 가능하다? 어디까지? 무제한. 보존행위란 말이 뭐였죠? 본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행위. 옆에 있는 것도 구체 사례 보라 해서 제가 소멸주를 중단시키거나 예를 들면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내주거나
부패하신 물건을 창고 열어봤더니 오징어가 잔뜩 쌓여있는데 일주일 내에 못 팔면 다 썩어버리겠어. 부패하신 물건은 임의로 처분한 행위인데 이게 보존행위야. 얼마나 부자나도 좋다.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이용 계량이라는 말 뜻이 뭐였죠?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거야. 본인의 빈 가옥을 놀림 뭐해? 임대 놓는 거, 월세 받는 게 낫잖아. 무이자로 돼 있는 것을 이자로 바꾸는 거. 본인 재산 증가시켜주는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있어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합쳐서 뭐라 부르냐, 요거를. 물론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다 보셔야 돼. 그 구체적인 사례. 요즘들은 무슨 학문적인 거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문제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거. 이거 뭐라 부르냐, 이거를. 같이 합쳐볼 때는 관리행위라 불러. 거래 불문한 대리인도 본인의 재산의 관리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면 보존행위, 이용 계획가 아닌 걸 뭐라 부르냐, 관리행위가 아닌 것을 처분행위라 불러요. 거래 불문 대리는 처분행위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처분행위에 해당되는 거, 이걸 넘어선 거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한도 예를 보면요.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목이 전답이에요. 지목 변경해서 형질 변경해서 땅값 비싼 대지로, 땅값 비싼 공장 용지로 바꿔주는 거. 우리 판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넘어섰다고 보는 거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대요. 본인의 예금을 찾아서 주식 투자하는 거 된다,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죠. 본인의 빈 가옥을 임대 놓는 것은 될까, 안 될까요? 이건 돼요. 여기에 해당돼. 놀림 뭐해? 그런데 이건 되지만 본인의 빈 가옥을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이건 안 돼요. 이건 물건이야. 전세권 설정에다 잘못하면 경매당해, 이거는. 임대차 경매당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처분행위라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의할 것들, 요거만 보면 돼요, 요거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빡 쳐놓고, 되는 거 고르시오? 안 되는 거 고르시오? 줍줍이지 뭐, 줍줍. 그래도 한번 봐주셔야 돼, 줍줍. 어떤 데 시험장은 떨려서 줍줍도 못해요, 또. 떨려서. 본인을 막 의심해, 본인을. 2번 같은데 아니면 어떡하지? 막 상상력이 막 발휘돼갖고 평소 같으면 맞힐 문제를 시험장 가면 마음이 흔들려. 분명 2번인데 3번이 또 마음에 걸려. 왜 시험장만 가면 이게 신중해지는지 몰라. 그래요. 그게 이제 뭐랄까, 불안감의 발로야.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시험이 아니고 그냥 학원에서 이렇게 나눠준 문제야. 이거 그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우리가 민법시험 맞으면 풀어보자면 8점 넘을 거야. 시험장만 몰아넣으면 바보가 되나, 바보가. 그냥 머리가 하얘지나 봐. 집에 오면요, 집에 오면 나를 자책해. 내가 자책해, 자학하고 싶어, 이거 왜 틀렸어, 이거? 이거 틀렸어. 참, 시험의 생리가 그런 거예요. 그 시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가 참 중요한 거야. 마음이 참 담대하고 담담해져야 돼. 이 운동선수들도 그러잖아요. 평생 잘하는데 꼭 큰 경기 하나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 심장이 작아서. 참 스타가 되는 기질이 있다고요. 평소에 잘하는 게 아니라 큰 경기에 잘하는 애들. 시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유난히 시험에 약한 애들이 있어요. 예민하고 소심한 애들은 공부 잘해. 맨날 전교 1등이야. 막상 수능 보면요, 그날만 망쳐. 딱 하루 그날만 망쳐.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간의 크기의 문제. 간의 문제. 간을 키워야 돼. 사람이 간을 키워야 돼. 이까지가 떨어진다. 사람이 죽기라나? 죽지 않아요. 어떤 분 죽을 것 같은데, 떨어지면. 입시 잘못 봤다가 죽는 애들도 있어. 입사 취지가 안 된다가 우울증 죽는 애들도 있어. 중요시험에 떨어졌다고 자살했다는 기사는 안 나왔어, 지금까지. 시험에 나와서 인터넷에 이분이 중요시험 보고 그 다음날 죽었대. 자살했대.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건 없어. 그러니까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죽고 살 일 아니야. 천천히 하면 돼. 자, 보시죠. 대리권 제한. 이거 중요해요. 대리권 제한 사유. 다음 같은 경우는 대리권을 제한하겠다. 대리하지 말아라. 제한한 이유가 뭐죠? 제한한 이유가 이것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 이익을 해칠까봐 대리권을 제한하겠다. 본인 보호제대, 본인 보호. 본인 보호하려고 대리권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는
2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4개를 묶으려고 그래요. 왜? 워낙 잘 나오는 파트인데 오시선다가 되니까 아니야. 오시선다가. 응? 자, 본인을 보호지 않은 제도야. 대리하지 말아라. 첫째, 대리는 대리권 있더라도 자기계야 쌍방대리를 하라 하지 말아라. 금지시키겠다. 124조 규정이 있어. 우리 교재 있겠죠? 보이네요. 그런데 자기계야 쌍방대리 하지 말라는 규정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이야. 반드시가 아니라 원칙일 뿐이야. 근데 어쨌든 대리는 자기가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누구를 보호하려는 제도야? 본인 보호하기 위해서. 응? 그렇죠? 본인한테 손해날까 봐. 떠나가 공동대리 제도죠. 공동대리 제도가 대리권 제한 사유야. 대리는 여러 명 들 수 있다. 여러 명의 대리인들은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 단독 대리가 원칙인데 본인이 특별히 신중하지 않으면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대권 주면서 당신들은 공동으로만 대리하세요. 그럼 이제 각자 대리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리권 제한 사유야. 본인이 보호하려고 위해서. 또 하나의 대리권 제한 사유가 뭐가 있냐면 본인과 이 대리인 간에 아무리 대리권이 대리인 간에 이 대리인 등장하면 전 법정 대리인 등장하지. 법정 대리인. 그럼 법정 대리인 등장 본인이 보통 미성년자인 자식이 나와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부모가 법정 대리인다. 성년 나이가 몇 살이죠? 19세. 한 살. 일본은 18세로 낮췄더라고요. 걔들은. 일본이고 우리가 다 20세였어요. 우리가 일본 민법이야. 일본 갖다 베껴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 한 살 낮췄어. 한 살 낮추는데 우리 60년 걸렸어. 2살 낮춰버렸더라고. 18세로. 우리는 19세인데. 법정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미성년 성년 될 때까지 법정 대리인이 얘 보호해줘야 돼. 응? 그런데 본인 미성년자와 부모인 법정 대리인 간에 이해 상반상이란 말 뜻이 뭐였죠? 미성년자 본인한테 손해가 되고 부모인 법정 대리인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 아무리 보호자 이익이 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아무리 법정 대리인이라도 부모라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본인 해치잖아. 이해 상반상은 법정 대리권이 제한받는다. 기억나시나요? 필기돼 있나요? 써놓고도 몰라. 그거 쓰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들이 막 쓰는 거 싫어하니 이거 써놓고 몰라.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어떤 데 보면요. 내 글씨인가 내 글씨가 아닌가 뭐 이것도 의심들어. 응? 썼어요. 제가 지난 기본할 때. 본인과 법정 이해 상반상은 미상 본인한테 손해가 되고 부모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는 아무리 법정 대리인이라도 그 건은 대리할 수 없다. 미성년자 재산을 법정 부모가 증여받는 거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건 안 된다. 왜? 본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 법정의 부모한테 손해가 되고 미성년 자식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법정대리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부모가 부모면에 되는 아파트 한 채를 미성년 자식한테 증여하려고 그래. 증여세 내고. 해도 돼야 안 돼요? 되잖아. 법정내 부모가 미성년 자식의 재산 증여하려고 그래. 땅이건 건물 주려고 그래. 이게 또 이익이 되는 행위잖아. 이거는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대리권 행사할 수 없다. 누구 보호해서? 본인 보호해서. 네 번째가 뭐냐. 본인 보호제도가 대리권 남용 이론이야. 판례가 대리권 남용 이론은 누구 보호하려 만든 이론이냐. 본인 보호하려 만든 이론이야. 여기에 내가 기본 강의에서 강의를 안 했어요. 대리권 남용 이론은 기본적으로 누구 보호하려 만든 이론이다. 본인 보호하려 만든 이론이지 상대방 보호하려 만든 이론도 아니고 대리인 보호하려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자, 대리권 남용 이론. 자, 어디 있냐? 대리권 남용 이론이 페이지 104쪽 먼저 보세요. 104쪽. 페이지 104쪽. 104쪽에 대리권 남용. 이거 아주 드물지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요즘 이게 중요해요. 대리권 남용 이론은 결론이 뭐냐? 대법원 판례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야. 본인 보호하려 만든 이론인데 그러면 꼭 이제 104쪽에 있는데 대리권 남용이란 말과 이거 사고 치는 거야.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뭔가 지금 사고 치는 거 대리권 남용. 이거 사고 치는 거고 무권 대리도 대리권도 없는 애가 나가 대리하는 것도 사고 치는 거야. 이것도 뭔가 사고 친 거야. 본인한테 이것도 사고 친 거야.
근데 무건대리랑 대리건 남용이 어떻게 틀리냐? 무건대리는 뭐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건도 없어. 대리건도 없는 애 나가서 사고 친 거야. 본인 대리인을 자칭하면서. 대리건도 없는 애가 사고 치면 무건대리. 얘는 대리건 있는 애야. 이 유건대리냐 불러요. 얘는 유건대리. 정당 대리건 있는 애야. 대리건 있는 애가. 정당 대리건 있는 애가 사고 치면 대리건 남용. 대리건도 없는 애가 사고 치면 무건대리. 얘는 대리건 있는 애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자, 대리건 남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대리건 없는 애가 사고 치면 무건대리는 1960년 1월 1일 날 민법을 만들 때 예상했다, 예상 못했다. 예상했어. 대리건도 없는 애들이 나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사고치고 예상했어요. 예상해서 법조문이 125조부터 136조까지 당장 11개를 만들어 놨어. 야, 이런 경우는 대리건도 없는 애가 나가서 사고 칠 거야. 나가서 계약도 맺고 단독행위도 하고 표현대리도 하고 어쨌든 예상한 거야. 대리건 있는 애가 정당한 대리건 있는 애가 사고 치는 것을 상상을 못 했어요. 법을 만들 때. 상상을 못 해서 민법 조문에 법조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대리건 없는 애가 사고 치는 무건대리보다도 대리건 있는 애가 사고 치는 대리건 남용이 더 문제되기 시작했어, 이게. 그러니까 민법을 만들 때는 상상을 못 했어, 이런 일이 생길지는. 근데 현대에 자꾸 생기는 거야. 법의 규정은 없지, 법조문은 없지. 일은 생기지. 누가 해결해야 돼? 판례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대리건 남용이에요. 대리건 남용은 정당한 대리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대리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건 일단 이용해서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또는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건 남용이 뭐냐? 정당한 대리건 대리인이 대리건 이용해서 본인 몰래 횡령하고 배임하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몰래 대리건 이용해서. 다른 말로 정당한 대리건 대리인이 대리건 일단 이용해서 배신대리하는 거야. 배신 때린 거야. 배신대리 하는 거야.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어요. 재건축 조합원들이야. 우리가 세대 굉장히 많아요. 한 1000세대 되는데 몇 년에 걸쳐서 뭐 갑론을박 그때 드디어 재건축이 결정됐어. 조합원들이. 누굴 뽑나요? 조합장 뽑아요, 조합장. 조합장한테 대리권 줬나 안 줬나요? 다 주죠. 재건축 조합장한테 대리권 안 주고 저한테 뽑을 필요 없어. 다 운정 써줘야지. 조합장이 나가서 조합의 이름으로 관공서일을 보건 시행사일을 보건 시공사일을 보건 효과는 못 얻죠. 우리가 받겠다 그래야지. 조합장한테 대리권 안 주면요. 뭐 의사결정할 때마다 조합장이 맨날 도장 받으러 다녀야 돼. 1000명 도장 받으러 다녀야 돼. 도장 받으러 다니다 길거리 쓰러졌어. 가로사에서. 보통 재호총한테 다 운정 써줘요. 저희 나가서 조합의 이름으로 관공서, 뭐 시행사, 또 은행 일도 볼 수 있어. 그 은행에서 1000세대 되니까 그래서 이주비. 처음에 이주비 뭐 1억씩 뭐 대출해 주기로 하고 이 다음에 시행사에서 이자는 다 갚아주기로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야 돼. 일 열심히 했어. 이 조합장이 일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다 진행됐는데 이번 은행에 가서 제가 될 때까지 이 조합원들이 본인이에요. 얘 정당 대리권 있는 애예요. 응? 뭐 3년간 사무실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격리직원 더 될 거 아니야. 유급 조합장도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등등등 이런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의 이름으로 10억을 대출받았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조합장이 운영비 명목으로 대출받을 권한이 있어요. 조합의 이름으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받자마자 갖고 어떻게 했다 갖고 조합장이 날랐다. 올리 홍콩으로. 자, 조합장이 정당대원 이용해서 횡령하고 배임한 거야. 그거 날라버렸어. 자, 상대방이죠, 은행이. 조합원들은 니네 조합장이 조합의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운영비선 대출받아서 갖고 달라 10억 갚아달라라고 요구하면 조합원들은 원칙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원칙 유예해. 정당 권한내였어. 조합장이 운영비 대출받을 권한이 있어. 다투한 찍어줬어. 정당 권한내 행위였다면 원칙은 유예해요. 유예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책임져야 해요. 여기까지가 대리건 남용 이론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 원리야. 그런데 판례가 원칙 유예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대리인이 조합장이 횡령한다는 사실을 배임한다는 사실을 상대 은행층이 이미 알거나 악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유가실인 경우 이때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권 남용 이론이 나오는 거야. 본인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해? 상대 은행에 담당자 김대리가 있어, 김대리. 그럼 이렇게 대출받을 때는 조합장뿐만 다른 이사들이 있어. 이사들 누구 다 돈 받아야 되는데 천부서인데 미비됐는데 대출 빼준 거야, 김대리가. 빼준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빼주고 그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둘이 만나고 같이 홍보 떴어. 상대방 금융기관이 뭐가 있는 거야? 네가 네 담당 직원을 똑바로 관리 감독했다면 맛은 사고였잖아. 유가시잖아, 상대방 금융기관이. 직원이 공모했잖아, 지금. 이때는 우리 판례는 107조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대리가 남용에 나서 판례 태도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7조 단서 유추 적용설. 이게 판례 태도야. 107조. 비진입 표시도 원칙은 유효한데 이게 107조예요. 그러나 농담이면 거짓말 비진입 표시물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 그때는 본인한테 뭐다? 무효이다. 이걸 적용해서 이 경우에는 이때는 본인한테 있어서 본인들한테 뭐다? 무효이다. 본인들 이동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보호하겠어? 본인 보호하겠어. 이 얘기죠? 이 얘기. 근데 상대방 금융기관이 상대방이 악이든 유가시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되는 거냐? 본인들이 져야 돼. 판사님, 이 담당 금융기관의 김대리라는 애가 직원인데 걔랑 공부한 겁니다. 은행이 똑바로 직원함도 못한 거 아닙니까? 유가시입니다. 누가 입증해봐? 본인이 입증해내면. 그때는 이 백수 단서 유치 적용해서 본인들한테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누구 보호하겠어? 본인 보호하겠어. 이 법전이 없는 거야. 판례는 뭘 한다고요? 107조 단서 유치 적용. 하지만 이것도 본인들이 추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기 우리가 갚아줄게. 니네 담당 직원이나 공모해서 빼먹고 도망가는 사건 우리가 갚아줄게, 조원들이. 본인들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대리에서는 뭐든지 본인이 추인하면. 이 10억 때문에 갑자기 재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럼 우리는 10억 책임질 때까지 이것 때문에 이게 중단돼서 2달만 연기되면 이자가 더 나오게 생겼어. 쫓아가서 야, 우리가 갚아줄게. 10억 갚아줄 테니까 빨리 진행하자. 일 진행하자. 본인 뭐하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대리는 뭐든지 본인이 추인하면 다 맞아.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도 무건들이 되고 남용도 표현들이도 모두 본인이 추인하면 다 맞는 문장이야. 대리에서는 본인이 추인 못하는 게 없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어. 갚아줄게. 빨리 업무 진행하자. 그렇죠? 그렇지만 자, 다시 결론 내리자. 남용된 대리권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 그러나 상대방 금융기관이 악의 또는 유가시 때는 그때는 107조 단서 적용해서 무효. 하지만 이것도 본인들이 뭐하면? 추인하면 뭐 할 수 있다? 유효할 수 있다. 완벽해. 요즘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자, 이렇게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건 다 본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주시고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에서 다 상세히 본 것들이에요. 특히 여기서 자기가 쌍방대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자, 교과서 봐보세요. 앞으로 나와서. 어딨나? 교재 100페이지에 있네, 100페이지. 대리는 자기가 쌍방대를 금지한,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기가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예외가 몇 가지 있었죠? 이거 중요하잖아, 이거는. 허용된 예외. 해도 좋다? 쌍방대리 좋다. 첫째, 본인의 뭐가 있을 때? 허락이 있을 때 자기가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대리는 대리권이 있더라도 자기가 쌍방대리를 금지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자기가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가면 맞는 지문, 틀리는 지문 주의하라 했잖아요. 오로지 어떤 경우? 허락한 경우만 되는 거지. 부득이하다고 자기가 쌍방대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복대리 선자가 다르다 그랬잖아. 복대리 임의대리는 원칙 복인권이 없지만 복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복대리 할 수 있어.
거긴 부득이하는 말이 들어가지만 자기가 쌍방 허용 사유에는 본인의 허락한 경우에만 부득이는 아니에요. 또 뭐 있었나? 채무의 이행. 어떤 채무의 이행? 변제기가 도래했고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세 번째는 등기 신청행위. 법무사 통해서 쌍방대도 좋고 자기가 그래도 좋다. 또 하나는요. 강제 집행 절차요. 교재 없어 이게 지금. 강제 집행 절차. 변호사들 압류 감사를 채권 채무 쌍방대리에서 하나 더 보자 그랬잖아요. 제가 주식의 명의에서. 아유 다 공부하셨구나.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뭐 거기 뭐 경계가 어떻고 뭐 대물 변제가 어떻고 뭐 논할 거 없어. 이거 다 할 수 없어. 요거 말고는 허용되는 거 없어요. 나머지는 하면 안 된다. 근데 대리에서 하지 말라는데 했다면, 공동 대리하는데 위반해서 단독 대리했다면, 쌍방 대리 하지 말라는 이건 해도 되지만 이거 아닌 건도 자기가 쌍방 대리 했다면 위반했어. 대리해서 위반하면 공동 대리하는데 단독 대리했어. 쌍방 대리했어. 위반하면 어떻게 부른다? 다 무건 대리다. 위반하면 무건 대리다라 불러야지. 위반하면 뭐다? 무효이다라는 말 쓰지 말아라. 또 쌍방 대리한 것도 공동 대리 단독 대리한 것도 무건 대리 때문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의할 수 있는 거지. 위반했다고 확정된 무효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야. 어디 체크? 자, 100페이지에 동일 3번. 적용범위 위반의 효과. 자, 그거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3번, 동일 3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하는 규정은 법정 내 임의대리 모두 적용되는데 위반하면 무건대리 문제이지. 뭐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이거 조심하자. 위반한 것도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유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오케이.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딜 볼 것이냐. 넘기시면 현명주의 볼 거예요. 현명주의 굉장히 유력한 문제예요. 제가 요즘은 시험 문제를 예상하기 쉬워요. 실무에 필요한 부분, 중개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위주로 내지 너무 이론적인 부분 잘 내지 않아요. 현명주의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표 2개. 자, 여기부터 10분 쉬었다가 현명주의랑 뭐 복대 같은 거 알아볼게요. 조금 빨리 가요.